안녕하세요. 고해상도 벽자형 상대습도 자료에서의 기후학적 특성 및 원인 분석의 발표를 맡은 차소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연구 배경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나 도시화 등에 의해서 기온이나 강수에 대한 연구는 선행적으로 많이 수행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똑같이 지구온난화나 도시화의 영향을 받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습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 동안 기상청의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객관 분석 기법들을 적용을 하여서 1kg의 고해상도 자료를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통계적 분석도 같이 수행을 하였고, 그리고 사실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30년간의 기간을 확보를 해서 기후값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우선 자료 및 연구 방법입니다. 사용된 지점 수는 이제 1번 왼쪽 1번 보시면은 이제 객관 분석에 사용된 지점인데요. 아래 표에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지점 수가 600개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확실히 도시에 좀 더 이제 밀도가 있고, 근데 반면에 지점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후값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에 적어도 30년 이상의 연속적인 관측을 하고 있는 지점을 선정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67개 지점밖에 되지가 않고, 그리고 이 지점들도 다 아스트 지점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자료의 질이 좋지는 않다고 판단을 해서 QC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QC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고, 이제 그 결과 일평균을 수행을 한 다음에 적어도 이제 일평균을 연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시계열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2010년을 기준으로 관측수가 급증을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삽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진행을 하되 2010년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내삽 때 그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통계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 이후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으로 쓰인 이제 내적 기법 객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IDW가 우선 수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효 반경 같은 경우는 40km로 해주었고, 그리고 이 한 그리드가 내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 지점 이상의 자료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MK 프리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MK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앞서 IDW처럼 거리만을 고려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도나 지향면, 해양도 같은 지리적인 것을 더 많이 고려를 해서 상세한 그런 내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30년간의 기후 분석을 회의계수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인데요. 맨캔델 검정 방법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습도에 이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온도와 노점 온도도 온도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동시적으로 수행을 하였고요. 이제 보시는 것은 이제 1kg 고해상도 자료 산출 결과인데 가장 최근에 2020년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IDW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약간 스무스한 경향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MK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향면이나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가중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상세한 그런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통계적 특성 분석 부분인데요. 평균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서구 동저의 양상을 띱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구 동저의 양상을 띄고, 그리고 갑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70% 전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은 서울 수도권이랑 대구 같은 부분이 이제 지연보다 이제 낮은 그런 건조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는 그래도 더 어떤 양상이 더 잘 보였는데요. 이게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 지방은 이제 표준 편차가 높고, 그리고 이 기준으로 서쪽은 이제 낮은 이런 양상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한라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도가 높은 부분이 이제 편차가 높게 나타났는데, 네, 그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제 태백산맥 같은 경우도 어, 네,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계절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나타내 보았는데요. 여름이랑 가을에 같이 이제 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름과 가을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이 특별히 높거나 낮은 것이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제 높은 반면에 북풍이 바뀌고 북서풍이 이제 건조한 바람이 우세한 겨울이나 봄이 되면은 이제 한반도가 전반적으로 이제 건조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겨울이랑 봄 같은 경우는 이제 태백산맥의 서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평균에서는 태백산맥의 서쪽이 이렇게 높았는데 표준 편차에서는 이렇게 정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과 가을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전반적으로 낮았고요.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련 변동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음으로는 경련 변동과 그리고 표준 편차 시계열 그래프를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이 가운데 검정색과 이제 평균 그래프를 기준으로 가을이랑 여름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평균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봄이랑 겨울 같은 경우는 항상 평균보다 낮았는데 이게 표준 편차 그래프로 가면은 이게 반전이 돼서 오히려 겨울이랑 봄이 평균보다 편차가 크고 그리고 여름이랑 가을이 편차가 낮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차가 봄보다 이제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상당히 변동성이 작은 그런 계절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사 결과에서도 뭔가 지리적인 특성이 더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A부터 F 지역까지 6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았는데 경량 변동도 그렇고 이제 표준 편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하늘색으로 나타낸 지역, 이 선이 이제 전라도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낸 지역이 이제 경상도 지역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이제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런 경향이 연도에 관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계절 분석은요, 일단은 여름이 제일 지역별로 편차가 적은 반면에 그리고 가을에서 그 주풍이 바뀌는 겨울로 넘어가면서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상당히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계절별 표준 편차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것도 사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름에 이렇게 서로 편차들이 지역별로 작게 분포가 되어 있다가 겨울로 가면서 점점 이런 편차가 커지는데요. 이렇게 공간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장기 변화 경향입니다. 30년간 상대 습도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런 상대 습도의 상승 경향, 하강 경향에는 이제 T와 TD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같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은 이제 캔델타우 그 통계량이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온의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보였는데 노점 온도는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하강을 한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네, 이제 근데 RH 같은 경우는 T분의 TD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T와 TD의 상승과 하강 경향만으로는 RH의 경향을 뭔가 확언을 하기 힘든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봄인데요. 봄 같은 경우는 이 통계량의 크기가 가장 큰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승이 이제 T에서 제일 많이 보였었는데요. 제주도를 예를 들어 보면 사실 이제 제주도가 이제 기온이 하강한 것으로 보였는데 노점 온도가 조금 더 많이 하강을 해서 상대 습도도 많이 크게 하강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관계가 잘 안 보이는 지점도 있었는데요. 충청도는 T가 크게 상승을 했고 노점 온도도 상승을 했는데 이 RH에서는 그 어떤 뭔가 크게 상승을 했거나 하는 모양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아까랑은 다르게 좀 상승한 부분이 있었는데, 노점 온도가 조금 더 많이 하강을 했는지, 일단 상대 습도에서는 크게 하강을 한 것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제일 어떤 상승과 하강의 경향의 크기가 제일 작은 것으로 일단은 그 정도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이 경남 지역의 상승이 되게 이렇게 두드러진 계절이었는데요. 보통 도시기후 영향을 생각을 하면은 수변한 공기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불특성의 지면 상태 때문에 상대 습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통 배웠는데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지역이거든요. 이곳이 되게 상승을 했다고 습해졌다고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연구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점들에 대해서 이 통계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았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상위 10%와 하위 10%를 어떤 지점들일까라는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보통 하강을 했으면은 방금 설명드린 도시기후 이런 영향 때문에 도심이 아닐까라는 가정을 처음에 했는데요. 1번의 수원 말고는 대부분 다 바다고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다 좀 시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회원님 저기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요. 빨리 좀 끝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시 반에 저 바로 연정 저기 기후변화 과학 2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상승한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천안같이 도시인데도 상대 습도가 상승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군집화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지역을 조금 더 섬세하게 나누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우선 저희는 상대 습도의 상세한 분포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객관 분석을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을 해서 고해상도의 자료를 산출을 하였고요. IDW는 보신 것처럼 좀 많이 평화화가 되어 있고 포인트가 좀 많이 살아나는 그런 좀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즘 같은 경우는 상세성이 좀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RH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계절적으로 변동성이 좀 크고 공간적으로도 변동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노점 온도와 기온과의 큰 영향을 상관성을 많이 이제 찾아내지는 못해서 그게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